증시가 몇 포인트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한다. 생활 속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린치가 한 말인데요. 시장을 이기는 기업, 고수회전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신의 한 주를 알려드리겠다는 이분, 탑TV의 안인환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중의 길에는 수익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네. 전체 투자자 중에 1년을 딱 봤을 때 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로 찍을게요. 한리의 법칙. 5%입니다. 이번에 사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네.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5% 나왔어요. 95%가 손실 보는 시장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중의 길에는 수익이 없다. 수익을 내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은 5%의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 신의 한 주 안인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인환 고수의 신의 한 주를 찾는 비법. 주식 로또 최소 거래량에 달려있다. 주식 로또가 최소 거래량에 달려있다고요, 고수님? 예.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올라가기 일보 직전에 사야지 이미 오르고 나서 산다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사면 손실 나겠죠. 네. 그래서 최소 거래량이라는 것은 오르기 바로 직전의 시그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거래량이 폭등을 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이 맞죠. 거래량이 폭증해야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그 전날에는 어땠냐 이거죠. 그럼 폭증할 때 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사야 되죠. 위험하고 일단 잡기도 힘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 전에 이 폭증하기 전날에 살 수 있다면 대박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주식 로또입니다. 전날에 이 최소 거래량이 나오려면 최소 거래량이 얼마인지도 좀 중요할 그쵸. 것 그거 같거든요. 중요하죠. 최근에 20일을 기준으로 네. 제일 작은 날, 요게 이제 최소 거래량이고요. 전일 기준으로는 70% 이하. 근데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데 작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전일 거래량에 20% 떴다. 이건 대박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최소 거래량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거는 소풍 가기 전날의 거래량이다. 남희 씨가 이제 초등학생 때 소풍 가기 전날 뭐예요? 학교 가죠. 쉬잖아요. 다음날 소풍 가야 되니까. 좀 일찍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다음날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날에 자금을 미리 써버리면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겠죠. 그쵸.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날에는 거래를 하루 쉬어주죠. 주포가 하루 거래를 쉬다 보니까 엄청 작은 거래량이 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소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데 그래요. 어떤 주가가 첫 출발하기 직전에 뜨는 게 최소 거래량이고요. 다음날 하루만 봐도 급등하기 전날에 최소 거래량이 뜨기 때문에 단기, 중기가 다 시작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최소 거래량은 주가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을까요? 좋은 질문 했는데 최소 거래량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최저주가 최소 거래량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마디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최소 거래량이 떠야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 거래량이 떴다고 해서 최소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점이 어느 정도예요? 20일 중에서 가장 낮은 주가가 위치하는 때에 최소 거래량이 떴다. 그러면 의미 있는 최소 거래량이다 이거죠.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최소 거래량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네. 하염없이 물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 타다가 네. 대주주 됐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최소 거래량이 발생하는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네.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야 돼요.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야 된다고요? 예. 활발하게 사람들이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네. 최소 거래량이 최저 주가 위치에 떠야 확실하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 서울 바이오시스를 보시면 네. 차트에서 첫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한번 거래량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전 20일 통틀어가지고 가장 작은 거래량이 떴어요. 그 다음 날 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 다음 중기 상승이죠. 네.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뜨는 게 이렇게 최소 거래량이고요. 고점을 치고 쭉 눌러줄 때 또 엄청 작은 최소 거래량이 하나가 뜨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 세력이 입성했다, 날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전날에 우리가 미리 살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바로 최소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가 날아가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우리가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최소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 거래량이 뜨면 바로 매수하면 돼요? 정말 영리한 질문 하셨는데요. 매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최소 거래량이 뜰 때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갭상승의 이유, 최소 거래량과 갭상승 두 가지가 콤보로 들어왔을 때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매일 있죠. 매일 있어요? 전체 2,3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하루에 한 5개 평균 떠요. 이 중에서 마디에 저점에 있고 다음 날 갭상승이 뜨고. 그러면은 다음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날 바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야, 남희 씨 콤보로 예리해서 제가 정말 긴장하고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 편한나요? 최소 거래량에 샀죠. 그럼 팔 때는 반대예요. 최대 거래량에 파는 거죠. 그러면 최대 거래량의 수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했던 최대 거래량의 한 3배가 폭증하는 날. 그날이 이 주가가 상승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네요? 최소 거래량 아까 제가 말했죠? 하루에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그러면 자, 오늘 최소 거래량이 뜨는 거 사가지고 단타로 먹고 내일 또 최소 거래량이 뜨는 거 또 사서 모레 또 먹고 매일매일 단타로 먹고 하는 게 수익률이 크겠죠. 그래서 투자 방법은 이 방법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수님께서 최소 거래량을 잡아서 수익을 보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일양약품이거든요. 네. 상을 한번 쳤는데 네. 상을 치기 전에는 사실은 잡기는 힘들어요. 요 앞전에 떴던 최소 거래량은 네.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돼요. 그때는 활발하게 거래하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그렇죠. 한번 슈팅을 하고 나면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로 맞춰져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눌림목매매인데요. 누를 때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 5일째 누르는데 거래량이 엄청 작지 않습니까? 요 거래량에 바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 3% 정도 갭상승 떴어요. 그래서 한 3일 올라가고 나서 팔았단 말이에요. 5만 500원에 매수해서 네. 8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수익률이 65%예요. 매수를 하는 거는 물론 최저 거래량에서 매수를 하지만 맞아요. 매도할 때는 최대 거래량에서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최대 거래량에 매도 안 하시고 지금 거래량 줄었을 때 매도하셨어요? 오늘 남희 씨 너무 예리해가지고 제가 거의 칼날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 매력이 장미의 가시 같은데. 최소 거래량이 발생하고 3일 뒤에 팔았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주가는 높이 갔다 왔어요. 높죠? 왜 이렇게 줄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단기 과열에 걸린 거죠. 주식은 단기 과열에 걸리면 잘 못 가요. 그러면 단기 과열에 걸리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최대 거래량이 뜨지 않았지만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기 과열에 걸렸기 때문에 이날 팔고 나온 거죠. 또 그렇게 또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봤을 때는 오늘의 거래량이 20일 동안의 최저 거래량일 수 있는데 내일 되면은 더 거래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분할 매수하는 거죠. 추가 매수. 근데 모레 더 작아. 더 사. 더 사. 또 더 작아. 근데 100만 주 밑으로 빠졌어. 그러다 대주주 되면 어떡해요? 대주주 되네. 파는 거죠. 100만 주 밑으로 빠지면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소 거래량이 사기보다는 다음 날 갭상승 뜰 때 사는 게 확실하다. 그럼 그 두 가지 콤보가 이루어지면은 참 다음날 더 최저 거래량이 나올 일은 없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갭상승이라는 건 대량 거래를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작은 최소 거래량이 끝이 되는 거죠. 갭상승에 대해서 잘 아시고 싶은 분들은 지난 방송을 봐주세요. 신의 한 주 안인한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투하고 싶다면 또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안인환 고수의 신의 한 주를 찾는 비법. 비정상 거래량을 파악하라.
비정상 거래량은 뭐예요, 고수님? 평균적인 거래량이 있어요. 만약에 봉이 크면 거래량도 커야 되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네, 봉이 작으면 거래량도 작겠죠. 그렇죠. 비정상 거래량은 두 가지예요. 봉이 작은데 거래량이 엄청 커. 반대로 거래량은 적은데 매우 작은데 봉은 아주 길어. 장봉이야. 근데 단봉의 장대 거래량 아. 이런 경우는 자전거래나 손바뀜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주포가 B라는 주포에게 물량을 이관할 때 이런 현상이 나와요. 반대로 거래량은 적은데 매우 작은데 봉은 아주 길어. 장봉이야. 예. 오. 이랬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9일 제지를 한번 네. 보시면 마지막 날에 보시면 9.2% 급락인데 네.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은 조용하네요. 그 전날이랑 거의 비슷하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정말 큰 거래량이 붙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손절매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주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죠. 이게 이제 바로 비정상 거래량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물량이 작겠죠. 네. 그러면 실제 주포의 물량은 빠져나오지 않고 개인들의 매도만 유도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다음 날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엄청 높죠. 오. 이런 비정상 거래량이 자주 발생하면 참 좋겠죠. 매일매일. 근데 그런 게 없죠.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또 5% 아니에요? 아주 작은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발생 안 해요. 장대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장대봉은 음봉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양봉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양봉이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있겠죠. 주가가 네. 올라가는데 물량을 하나도 개인한테 안 주고 급하게 종가 무렵에 확 올려버리면 장대 양봉에 아주 작은 거래량이 발생되겠죠. 이 경우는 대부분 다음 날 점상으로 시작합니다. 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발생 빈도로 보면 네. 장대 양봉에 비정상 거래량이 발생하는 빈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없구나. 예, 그 한두 번을 내가 놓칠 확률은 99%. 이 장대 음봉이 비정상 거래량으로 발생할 확률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 한 달에 두 번이면.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이상한데? 이거 딱 나오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정상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최소 거래량을 판별할 때 이전 20일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20일의 평균 거래량보다 확연히 딱 작았을 때 그때가 최소 거래량이죠. 똑같습니다. 비정상 거래량도 이전을 보는 거죠. 이전 한 10일, 20일 네. 이렇게 봤을 때 확연히 장대 음봉이 탁 떴는데 다른 거래량과 일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작다. 이런 비정상 거래량. 오,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포착할 수 있나요?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최소 거래량처럼 비정상 거래량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이나 방법은 없어요. 방법을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네. 하루에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떴는 종목들만 매일매일 보는 거죠. 보다 보면 그 안에 최소 거래량도 나오고 비정상 거래량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비정상 거래량 종목을 포착하고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비정상 거래량과 최소 거래량의 공통점은 최저 주가 위치에 발생해요. 전저점을 깨뜨리는 최저 주가의 비정상 거래량이 발생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해요. 비정상 거래량은 단발성이 많아요. 오늘 비정상 거래량이 떴으면 물론 한 며칠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일 하루 반짝 상승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비정상 거래량이 크다. 그러면 한 10%부터 10%, 15% 수익 났으면 챙겨버리면 되는 거죠. 단타로만 접근하셔라.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던 사례 있을까요? 있죠. 프마시스는 6월 중순쯤에 사가지고 대박을 한번 친 종목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봉이 엄청 큰데요. 최소 거래량이에요. 그죠? 특이하죠? 이 경우는 정말 특이한데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방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뒤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나오죠. 이게 15,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저는 15,000원에 팔았느냐? 아니에요. 그 9,000원에 절반 챙기고 11,500원에 다 팔았어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일단 챙겼으면 떠나라. 이것도 주식의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갭상승도 단계적으로 탁탁탁 올라가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신기한 차트 앞에는 최소 거래량이나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비정상 거래량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잠잠하게 주가가 계속 약간 횡보하잖아요. 네. 횡보하는 것도 횡보하는 건데 앞서서 보면 거래량이 한번 터진 때가 있죠. 이틀 연속 터졌는데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메이저가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주가 중에서 이런 비정상 거래량이 발생됐다. 그러면 2차 상승, 3차 상승 그냥 대시세가 나오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방송 중 신의 한 주 안인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주식 정보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주크박스.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안인환 고수님처럼 신의 한 주를 잘 찾고 싶은 주식 새내기입니다. 거래량으로 큰 손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건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을 잘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양봉에 붙은 거래량은 매수의 거래량이겠죠. 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진을 했는데 거래량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죠? 음봉에 붙은 거래량은 역으로 판 거래량이겠죠. 매도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주일간에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봤을 때 네. 주가가 올랐으면 이건 매수의 거래량, 매수한 거고. 떨어졌으면 매도의 거래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명문제약을 보시면 자 중간에 선을 하나 쫙 껐는데요. 네. 왼쪽에 올릴 때 거래량하고 오른쪽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10배? 10배 차이 나죠. 네.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빠바방 올라가죠.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4일째 되는 순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이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일 동안 떨어질 때는 파는 거래량이 아주 작죠.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3일을 보시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죠. 이건 다시 재매입의 거래량이죠. 다시 매수하는. 오를 때 붙은 거래량은 매수의 거래량, 떨어질 때 붙은 거래량은 매도의 거래량. 간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좌우측을 비교하는 선을 그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선을 끄면 돼요. 좌측은 사는 거래량, 떨어질 때 내려가는 거는 파는 거래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차트상으로 마지막에 상승한 날은 어디에 포함돼요? 이 장미가시 오늘 정말 예리한데요. 최고점에서 빨간 봉이면 왼쪽 사는 거래량, 파란 봉이면 오른쪽 파는 거래량. 그러면 검정색 십자 도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어딜까요? 그건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에요. 요건 중심에 딱 꺼가지고 그날은 거래량을 버리는 거죠. 쉽죠? 바바수 씨 같아요. 막 다 그려놓고 막 참 쉽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반대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젠백스를 한번 보세요. 타당 2번 올릴 때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그 뒤에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줄기차게 쫙 붙어서 이 합산과 이 이틀의 합산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판 거래량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중기 하락이 나온 거죠. 다 팔고 나간 겁니다. 메이저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메이저가 사고 있는지 네. 샀다가 쉬고 있는지 네. 팔고 나갔는지를 이 합산의 비교량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강제로 장기 투자 그렇죠. 물 타다가 대주주 되는. 더 얘기하시는 말씀이시죠? 손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이제 노래를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거래량 매매법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성투하시라는 의미에서 김건모의 스피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순간 느꼈어 널 이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미칠 것 같아. 이런 맘 처음이야.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보스의 픽. 오늘의 소학주. 거래량 매매 전략으로 찾은 종목이겠죠? 아,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의 2차 전지 관련 특허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오, 우리가 저기 휴대폰에 2차 전지를 쓰죠. 네. 혁신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다. 만약에 내가 한 달 써도 배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전화통화 다 하고 고수회전 뭐 동영상으로 보고 해도 아직도 배터리가 남아있다. 인류의 꿈이죠. 이렇게 벌써 정보 안 준다고요? 기관의 매집주예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하고 그럼 거래량이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죠. 있죠. 거래량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줄어있죠. 그러면은 근 20일 사이에 한 번 주가가 올라갔다 온 전적이 있는. 궁금하시면 카톡 채널 열고 고수회전 안인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가르쳐드릴게요.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투자 비법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대모사 안 하셨어요? 아, 성대모사 해야 되는데. 오늘 해주세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매니저 들어오세요. 아, 펭수. 펭수 비슷하죠? 비슷했죠? 아, 고봐. 다수결로 합시다. 비슷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렉.